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래도 시장이 지난주 장 초반 비교적 큰 폭으로 좀 흔들렸다가 그래도 이렇게 바닥을 잡고 돌아서줘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말 저희 회원님들과 라이브 방송에서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일단은 주간 이제 흔들림은 있겠지만 주간 단위에서 시장의 양봉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한 차례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시장이 그러한 기조를 만들어 줬고 그 기조 이후에 추세적 반등만 조금 나와준다면 예를 들면 그동안 좀 윗구간에서 물려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또 다시 올라가는 종목군들에서 수익 실현에 대한 기대가 많이 되는 6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수적 부분에서 일단 코스닥 기준에서 한번 그리고 코스피 기준에서 한 번씩 보고 넘어가 보면은 일단 코스피 지수를 보면 사실 월봉으로 보면 거의 계속 상승입니다. 7개월 연속 지금 상승 중에 있어서 사실 코스피 기준에서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단지 이제 1월 달에 3200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이 고점에서 마이너스 10%를 내린 다음에 그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주도주가 지속적으로 바뀌는 모습이 있었던 거고 코스피 입장에서 보면 이 월봉상 그리고 주봉상, 일봉상 보더라도 거의 크게 밀지 않고 이 박스권 흐름만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굉장히 조금 변동성이 컸던 이 4월 말 5월 초에 5월 중순까지 좀 5월 말까지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저는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코스닥 주봉상 흐름에서 결국은 헤드앤숄더 이상의 흐름을 좀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수적으로 1000포인트를 단기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저는 이번 다음 한 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려있는 종목군들은 최대한 잘 버티면서 올라갔을 때 지난번에 IT 반도체처럼 올라갔을 때 일부 현금화를 하고 현금화가 돼 있는 부분에서 또 시장의 이 방향성 그리고 테마가 어느 쪽으로 바뀌는지를 잘 캐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번 시장에서 반등을 했을 때 뭐 바닥권에서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라든지 뭐 식품주라든지 올라가면서 뭐 그 안에서 20% 30%큰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주 오랜 기간 이러한 주식을 들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겠죠. 뭐 결국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하면 지금 곡물값도 올라가는데 음식료 가격도 올라가겠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라 중간에 따라 붙어서 매매하기는 사실 어려운 섹터였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이제 시장이 또 6월달, 7월달에 되게 되면 점점 여전히 백신의 보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일단 지속적으로 종목군들 계속 발굴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단지 지금 시장에서 IT 반도체가 반등을 해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시황 들어가고요. 자, 이번 주 말까지 해서 5월 말까지 해서 라이브 방송 가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청하시면 되고요. 자, 시황 보면 해외 증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의 메모리얼즈 데이로 인해서 휴장이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변동성은 아마 우리나라 시장이 화요일 날은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변동성으로 본다면은 일단은 화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1일 5월 수출입 동향이 일단은 발표가 되는데 우선 자동차 섹터가 5월 20일까지 자동차 완제가
145%로, 그리고 부품이 223%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가 됐고, 전월 대비해서도 상당폭 개선이 됐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 부품 쪽으로 많은 기대가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기아랑 종목군들을 언급 드렸을 때도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수출입 동향에서 이번에 발표될 부분에서는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 섹터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단지 이런 점이 있습니다. 네, 수출입 잠정이 발표가 되면 오히려 조금 오르다가 이런 물량들을 또 개인들한테 넘기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6월 1일 발표가 단기 고점이 나올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더 갈지에 대한 판단을 좀 잘 하셔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뭐 장중에 수급에서 판단이 날 걸로 생각이 돼요. 뭐 이걸 예측하고 예상하고 한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땐 말이 안 되고, 이미 그 전에 이쪽 섹터는 들고 있는 가운데서 뭐 수출입 동향에 대한 믿음으로 끌고 갈 수는 있는데, 그 동향이 발표가 난 다음에는 일단 시장의 수급을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출 동향 발표 직전에 특히 이제 금요일 날 현대차를 보면은 2천억이 넘는 매수세가 들어왔고, 기아도 거의 2천억 가까운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중소형 부품주들도 네, 큰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 섹터가 강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네, 매수를 본다고 가정을 한다면 월요일까지만 보고 일단은 6월 1일 날 잠정 발표가 나온다면 네, 조금 조심해서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금요일 시장 보면 목요일 날 해외 증시는 포드가 굉장히 크게 올랐었고 GM도 굉장히 큰 폭이 올랐었는데, 금요일날 약조정 정도 일어난 것 같고, 그 조정이 뭐 국내 종목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자동차 섹터에 문제가 됐던 거는 이 그동안 이 차량용 반도체의 쇼티지 부분에서 우려가 됐었는데, 이거는 해결될 문제고, 해결이 되면 그만큼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이쪽 종목군들을 올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요일날 이 시간 외에서, 그러니까 수요일날이죠. 수요일 시간 외에서 SM 지분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SM CNC, 그 다음에 SM 뭐 라이프 디자인 쪽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다 수급이 빠지고 나서 SM CNC가 SM하고 굉장히 큰 변동성을 좀 주었죠. 그 다음에 SMCNC가 장중에 리포트가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또 올라갔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보다는 장중에 만약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분을 인수하게 되는 이슈가 생긴다면, 네, 지분을 인수하게 될 이슈가 생긴다면 이 종목이 최대 수혜가 될 것이다. SMCNC가 가지고 있는 이 방송 엔터테인먼트의 이 역량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빠른 순간에 상한까지 좀 들어갔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큰 박스권을 돌파하는 네, 상승이 나왔고, 그와 동시에 SM 라이프 디자인 거래 대금 2천억 터트림 좀 강세였죠. 네, 이 다음에 본다면 저는 SM 라이프 디자인을 안 보고 SM CNC 정도만 네, 봐볼 생각입니다. 네, 강하게 박스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눌려준다면 2,200원 구간 언저리를 한번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눌려준다면 이런 구간에서 뭐 눌림목 매매 정도 해볼 생각이고, 가장 강한 종목 안에서만 네, 종목을 보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본다면 이제는 SM, CNC를 관심 종목으로 넣어서 아마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실은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섹터지만 아직도 진행형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SM, CNC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용, 그 다음에 이 현기차를 좀 보면은 이제 기아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저희도 기아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약수익 정도 되는데 이쪽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꽤 오래 들고 있죠. 목표는 9만원 언저리 선까지 보고 6월 1일까지 그만한 수급이 들어온다면 네, 끌고 가고,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가장 강한
부품 섹터가 현대위아죠. 현대위아가 가장 많이 올랐었고 대형주 중에,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도 좀 따라가는 모습.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약합니다. 조금 약하고요. 현대차는 다행스럽게 박스권 흐름이라 이번에 이쪽 종목군들이 단기 박스를 돌파하는지, 돌파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25만원을 트라이하는 모습이 있을 거고, 돌파를 못한다면 이 구간이 단기 고점이 또 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S&T 모티브라는 또 이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죠. 얘도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똑같이 SOL과 비슷한 종목입니다. 또 얘도 모터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부분에서의 이 경쟁력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차트적으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원형 바닥에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라, 여기에서 시세가 분출되면 7만원 언저리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이 차트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뭐 화신이 시장의 대장주로 좀 치고 갔었고, 시가총액 2,500억 대비해서 영업이익 자체적으로 이 2020년도 4분기하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다 보니까 이 회사가 시장에서 회복되고 있다라는 게 약간 좀 명확히 좀 보여지는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멘텀이 더 진행이 된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특히 차량용 부품 안에서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급등주 관점에서는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급등주 관점에서 이 구간에서 많은 매물이 있을 텐데 그 매물을 소화를 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런 종목은 피보나치 조정대를 하나 만들어서 어차피 상한가를 못 갔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선, 6,750원 정도 선에서 아마 단기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군들 하나하나씩 넣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6월 1일 수출입 지표 발표 전까지의 흐름이 예상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원전 섹터가 추가 강세가 나왔는데, 일단 두산중공업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일단 이번 파스에서 원전의 대장은 확실히 두산중공업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대형주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거의 40%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라는 건 엄청난 상승이 좀 나와줬고요. 한전기술 지속적으로 강세, 그 다음에 한전 KPS 조금 더 추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다 2조 원대. 그 다음에 한국전력이 조금 밀리는 모습이라 조금 아쉬운 흐름이고, 일단은 이 회사의 주포는 연기금입니다. 지난 5월 26일 이 장대 양봉을 만들어줬을 때 시장을 뚫어준 역할을 한 거는 JP모건하고 이 연기금의 역할이었는데, 일단 JP모건의 자금은 거의 다 나갔다라고 보여지고, 추가적인 외국계에서 매도만 나오지 않는다면 단기 바닥을 잡고 저는 올라가는 걸로 좀 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지네요. 그 밖에 한신기계, 에너토크 관련해서 전부 다 강세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일단 한신기계 정도가 시장에서 리딩 종목으로 갔기 때문에 눌린다면 나중에 한신기계가 이런 하단에서만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술도 과거의 대장주급인데 아무래도 이 앞에 매물들의 돌파에서 조금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여기서 일부 매도하고 나머지는 좀 들고 가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여의치 않는다면 종목 교체 혹은 전량 매도를 해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철강 관련해서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로 그동안 철강 섹터가 굉장히 크게 올랐었는데, 6월달부터 다시금 철강 가격이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컬러 강판에 대한 가격이 2만원 인상이 될 예정이고요. 10만원을 넘어서 또 2만원이 인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빨리 인상이 되고 있고, 열형 강판, 그 다음에 후판, 그러니까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후판이고, 그 다음에 열형 강판에서 이 조선에 들어가는 부분 전부 다
인상이 6월 1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이제 포스코라든지 동국제강,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좀 밀렸고요. 반대로 삼연철강, 뭐 NI스틸, 그다음에 휴스틸, 이런 중소철강주들을 오히려 저는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요일날 저희도 다 이런 철강주를 장 전에 관심으로 좀 봤었고 종가에 조금 사서 일단은 넘어가고 있고요. 그동안 낙폭도 큰 상태에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이 사실 아직 삽도 들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말만 나왔지 현실적으로 아직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 자금은 여전히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겠다라고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정치 테마주 강세가 여전한데요. 일단 저는 정치 테마주를 최근에 윤석열 관련주는 아예 배제를 하고 보고 있어서 금요일날 거의 윤석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뭐 웅진이라든지 뭐 크라운 제가 뭐 이런 애들, 크라운 제가 뭐 홀딩스라고 해야 되나? 우가 올랐구나. 우, 다음 뭐 한국테크놀로지, 원익큐브, 웅진시크빅, 애니능률, 푸른저축은행 해서 약간 윤석열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최근 급등하고 있는 카스, 코렌 정도의 흐름이 좀 금요일날 있었는데요. 일단은 정치 테마주는 일단 가는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러 차례 유튜브에서 한 번씩 언급을 드렸던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분이었죠. 자, 이번 주에는 저희는 크래프톤을 산다라고 말씀을 제가 유튜브에서도 드렸었는데, 일단 대성창투를 이날 이후반에서부터 거의 매일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계속 사라고만 했고 금요일날도 추가 매수를 좀 더 해서 일단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6월 4일 정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정도가 아마 크래프톤 상장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스윙 종목으로 찍어서 보셔도 되고, 만약에 이게 장중에 밀린다면 4,000원 아래권에서는 또 좋은 매수 구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500원에서 5,000원 뭐 이 언저리까지 단기 목표가를 설정하셔서 이 정도를 설정하셔서 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를 보면 괜찮을 것 같고, 뭐 유튜브에서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리뷰를 많이 해달라, 그리고 뭐 쪽지도 막 그렇게 오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리딩이 되는 부분이라 이 큰 틀에서 시장을 보시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부터 마스크 오프가 있죠. 네, 금요일 날도 본느가 추가적인 좀 상승을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CNC 인터내셔널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제도 두 번 저는 이제 이렇게 여기서 매매를 하고 여기서 매매를 하고 시간 외에 마이너스 1% 떨어졌길래 그냥 또 사서 시초가 구간에서 또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좀 못했어요. 추천은 이 하단 구간에서 박스 구간에서 사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구간적으로 나쁘지가 않죠. 지지와 돌파, 재지지 안착. 네,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은 그냥 가는 거고요. 아니면 또 여기서 지지 확인하고 다시 갈 수도 있는 그런 차트와 캔들의 모습입니다. 일단 CNC 인터내셔널은 이 색조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인구로드랩은 그냥 빼야 될 것 같아요.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회사에 인수가 된 부분이라 그냥 일단은 클리오와 CNC 인터내셔널, 본느, 코스맥스 정도로 좀 압축을 해서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군들이 너무 많다 보면 또 헷갈리기 때문에 클리오를 나중에 좀 밀리면 하단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추세적으로는 CNC 인터내셔널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CNC 인터내셔널을 우선적으로 보는 부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의료인데 의료라고 쳤네요. 의류 섹터 강세 지속 봐야 된다. 뭐 휠라홀딩스부터 하나하나 보면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 한세실업,
화승 엔터프라이즈, 화승 인더, 영원무역, 전부 다 저는 다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쪽이 소비 유통이고, 이것도 이제 사람의 이 교류가 활발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의류의 소비가 는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MFM 코리아라는 종목이 OEM 관련주인데, 이게 이제 이 박스권 흐름을 저는 그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또 밀리는 거 구간을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이 건설주와 이 지하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계속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금요일날 옵티시스를 하나 공략을 좀 했습니다. 수많은 매매를 하는데, 이거만 차트를 하나 볼까요? 옵티시스와 아래 구간에서 눌림목 매매로 좀 진행을 해서 금요일날 옵티시스 매매 하나를 했고, 이것과 비슷한 종목의 매매를 또 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리플렉스라는 종목인데, 일단 금요일날 이제 제가 추천을 조금 높아서 이 구간에서 저희가 사서 이제 이런 구간에서 좀 더 사고 해서 일단은 매도를 좀 하고, 매도를 좀 하고, 현재 이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 안에서는 메타버스와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이 큽니다. 디지털 화폐, 메타버스와 디지털 화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시장에서 과거의 대장은 K사인, KCS, KCT 등이 됐는데, 지금 누리플렉스가 새로운 대장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의 방미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뭐 이렇다 할 이슈는 없죠. 일단 아난티는 음봉이 좀 깊어지는 걸 좀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난티 또한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정 부분 눌림이 이루어지면 강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아난티도 관심을 좀 가지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HN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에코프로 HN을 매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뭐 금요일날. 근데 장 초반에 이 천만주가 들어왔어요. 천만주가. 이게 13만원에 12만원이구나. 따상 가격이 천만주기 때문에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기를 했고, 에코프로는 아예 관심에서 배제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이 기업 합병과 분할을 하고 나서 보통 올라가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이 상태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매우 드뭅니다. 사실은 매우 드문 일이 발생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슈 때문에 하지 않았고, 보통 하더라도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냐, 시가가 회복하는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그게 5만원대 구간에서 이 시가를 회복하는 걸 보고 눌림에서 들어가셨으면 참 좋은 매매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기준 정도로만 가지고 시장을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죠. 자, 다음 한 주도 다음 한 주도 수익 많이 내시는 그런 한 주 되시면 좋을 것 같고, 날씨가 참 좋습니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